예, 그럼 이제 이어서 정책 결정의 그 과정과 관련된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에서 정책 결정의 주체와 관련된 모델에서는 이제 그 세 가지를 다원주의, 엘리트 모델, 공공선택 모델을 제시했고, 이 세 가지 모델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된 모델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책에서는 뭐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전에 그 사이버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델에 대해서 매주알 고주알 아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 모델의 이름하고 그 모델의 중요한 특징 그것만 아시면은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모델 중에서 이 모델을 보니까 나하고 좀 코드가 맞는다. 내가 이 모델은 참 재미있겠구나. 그런 모델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나 그리고 또는 그 다른 책을 찾아서 열심히 이제 눈알을 굴리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과정에 대한 모델인데 모델의 개수가 많으니까 저희 또 이제 강아지가 좀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긴장을 하면서 눈알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려운 나머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긴장할 거 없다고 여러분들도 한번 박수를 짝짝짝 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델 중에서 한 두 개는 이제 세 개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모델 몇 가지만에 좀 집중적으로 특징을 알아두시고 그냥 나머지는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시게 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이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합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합리 모델은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합리 모델은 문자 그대로 정책은 합리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모델입니다. 여기 합리 모델. 정책은 합리적으로 결정돼. 이렇게 보는 모델이 바로 합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냐면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합리적이고 거기다 모든 이제 뭐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이 정책 결정자는 가장 좋은 정책 방안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 자체가 합리적이고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정책 결정과 정책 결정에 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 정책 결정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좋은 이제 정책 방안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합리적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가 아주 스마트하고 합리적이니까 가장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적 이득을 가장 많이 얻고자 하는 정책, 즉 사회에 가장 이득이 되는 사회에 가장 유리한 정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합리 모델은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이상적인 정책 결정 모델입니다. 정말 합리적으로 진짜 정말 이상적으로 이제 정책 결정자가 여기다 정보를 다 정책 결정자가 이제 스마트하고 합리한 사람이고 여기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장 합리적인 그런 가장 좋은 이제 정책 대안을 결정해서 내린다면야 정말 뭐 이상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따봉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델인데 근데 여러분도 생각하시다시피 실제 이렇게 정책이 결정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을 살펴보면은 불행하게도 이 정부나 국가나 공공기관이 합리 모델에 따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 모델이 이상적인 정책 결정 모델이기는 하지만 슬프게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도 정부가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서 합리 모델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만족 모델입니다. 만족 모델은 만족 이제 뭐 모델은 그러니까 뭐 이제 만족스러운 정도의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모델이라고 써 있는데 뭐 쉽게 보면 이제 아래 있는 것이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 만족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합리 모델을 이제 인정합니다. 합리 모델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 합리성이 합리성이 이제 개입한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또 정책 결정에는 주관적인 요소도 개입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주관적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에 이 주관적 요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는 비합리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인간은 이렇게 제한된 이렇게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아까 합리 모델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하게 이렇게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이렇게 크게 큰 테두리 보면 이렇게 합리적인 책이지만 이제 또 이제 그런 그 속에서 보면은 주관적으로 비합리적인 측면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모델이 바로 만족 모델입니다. 뭐 만족 모델은 그렇게 중요한 모델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간단히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증 모델인데 점증 모델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증 모델도 상당히 쉽습니다. 이 점증 모델은 영어가 이게 뭐냐면 이제 영어가 인크리멘털이 이게 문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증가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점증대로 이제 점점 증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점점 증가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천천히 조금씩 증가하는 거, 팍 증가하는 거 아니라 점점 증가한다. 그런 의미의 점증 모델입니다. 그래서 점증 모델은 뭐냐면 이제 이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한 거, 예전에 한 것을 조금씩 증가시킨 것이다. 즉 조금씩 변화시키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모델이 바로 점증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과거에 또는 예전에 있던 모델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모델이 바로 점증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점증 모델은 보면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람들은 점증 모델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떤 그 모델이 있으면은 기존에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키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점정 모델은 그 중요한 장점이 있고 그 이제 사실 뭐 점정 모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정 모델이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점정 모델에 근거해서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갈등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뭐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만약에 새로 이제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이 대통령이 이 전에 하던 걸 완전히 깡그리 때려부시고 완전히 새로운 걸로 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기존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던 기존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막 반발하고 에이씨 하면서 막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그 정책에다가 조금씩만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럴 경우에는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들의 본질적인 측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점정 모델에 근거할 경우에는 갈등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점정 모델은 이제 기존의 정책을 이제 계속 실시를 하면서 그거 조금씩 이제 뭐 수정 보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호남 모델인데 호남 모델도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호남 모델은 이제 영어로 이제 믹스 스캐닝 마들에서 이거는 합리 모델과 점정 모델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 모델은 정책은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모델이 이제 합리 모델이고 점정 모델은 기존의 그 정책을 이렇게 조금씩 이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모델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호남 모델에서는 이제 합리 모델하고 점정 모델이 있는데 큰 범위에서는 합리 모델에 근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것은 이제 점정 모델에 근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책의 큰 틀을 갖다가 우리가 합리 모델에 근거해서 내리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것을 결정할 경우에는 점정 모델에 근거한다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겨우 이제 좋게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합리 모델과 점정 모델의 단점을 극복했다 이렇게 이제 좋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사실 합리 모델하고 점정 모델은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모델입니다. 서로 코드가 안 맞는 서로 이렇게 어울리기 어려운 모델인데 이게 어울리기 어려운 두 모델을 합쳐놨습니다. 혼합해놨습니다. 그러니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떤 이렇게 이제 물 경우에 이제 좌파하고 우파하고 한꺼번에 뭐를 하려고 하면 맨날 싸우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제 실현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쓰레기통 모델인데 쓰레기통 모델은 또 굉장히 재밌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모델은 이 쓰레기통이 이 문자 그대로 가비지 캔에서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버리는 통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집이나 가정이나 저런 밖에 있는 그런 쓰레기통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그 이름 자체도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이건 이렇게 이제 코엘하고 이제 마치하고 이제 올슨이라는 사람이 지시한 건데 이 보면 이제 뭐 이제 써 있습니다. 합리성을 매우게 제약하는 세 조건 아래에서 정책 결정에 필요한 네 가지 흐름이 우연히 결합함으로써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보면 이제 정책 결정에 필요한 네 가지 흐름이 우연히 결합함으로써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네 가지 흐름이 이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흐름, 해결 방안의 흐름, 선택 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무슨 뭐 이제 노숙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노숙 문제가 중요할게 이 노숙 문제가 이렇게 노숙과 관련된 문제들이 막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해결 방안, 이제 노숙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도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선택기회, 이런 정책을요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선택기회의 흐름이라는 것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선택 기회도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참여자도 막 돌아다닙니다. 이럴 경우에 이 저 네 가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막 돌아다니고 해결 방안이 돌아다니고 선택 방안이 돌아다니고 참여자가 이제 각자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이런 거 쓰레기통이 있어가지고 이런 통이 있어가지고 그 통에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우연히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우연히 이제 모인 것인데 이럴 경우에 이제 정책이 이제 결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비유가 많은데 이런 비유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좀 여기 좀 화면을 바꿔서 이런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담배 안 피웁니다. 담배를 피다가 보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어가지고 이 쓰레기통에다 담배 꽁초를 싹 이제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그때 보니까 참 이상하게 재수가 없게도 이제 쓰레기통에 이렇게 휴지가 아주 뭐 잘 타는 시민자들 휴지가 있었고 담배 꽁초에 또 이렇게 이 꽁초에 또 이렇게 불이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불이 남아 있었고 그때 마침 또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습니다. 또 세게 불었고 이 또 보면 저 쓰레기통이 약간 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플라스틱 돼 있고 약간 오래된 거기 때문에 불에 좀 잘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주위에 부분 이렇게 뭐 집이 저기 무슨 이제 불에 잘 타는 그런 나무로 된 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주위에 보면 나무로 된 불에 잘 타기 좋은 목조 건축물이 많았고 바람이 막 불어 담배꽁초에 불이 있어 또 쓰레기통에도 이렇게 휴지가 있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딱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난 거지 불이.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불이 이제 불이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이제 목조 건물까지 태우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할 경우에 이 쓰레기통에 이렇게 이 쓰레기통 속에 보면 이제 우연하게도 이 쓰레기통 입장을 볼 때는 우연하게도 속에 휴지가 이제 불이 잘 타는 휴지가 우연히 들어있었고 또 이제 담배꽁초에 보면 또 이렇게 불이 있었고 또 마침 또 바람이 막 불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난 것이 그 담배꽁초에 버렸는데 불이 있었고 그러니까 누가 담배꽁초에 버렸는데 불이 있었고 또 그래도 이 휴지가 있었고 아니 종이가 있었고 불이 잘 타는 종이가 있었고 바람이 불어서 이제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짝짝꿍 만나가지고 이제 불이 났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쓰레기통 모델도 이제 정책 이제 문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또는 쟁점이 되는 문제가 막 이제 돌아다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막 돌아다니고 또 참여자도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이제 우연히 이렇게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것이 이제 서로 이제 맞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모여가지고 정책이 결정되는데 바로 그럴 경우에 그런 기회를 갖다가 이제 쓰레기통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 버리는 이거 이제 비유를 써서 이렇게 쓰레기통이라고 이제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쓰레기통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거 네 가지 흐름이 이제 각자 이제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이제 우연히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정책이 따봉하고서 이제 정책이 이제 결정이 되고 이런 걸 킹존이라는 사람을 일어났다가 정책의 창문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통 모델은 저기요 좀 전에 설명해서 알다시피 약간 기존의 그런 거 모델과는 약간 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그런 모델들은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의사결정 이론이나 모델들은 이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따른 이제 해결 방안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이 있고 이제 거기에 근데 쓰레기통 모델은 그게 아니고 문제가 따로따로 돌아다니고 해결 방안도 따로따로 돌아다니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도 따로따로 돌아다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통 모델은 이제 합리 모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합리 모델은 이제 모든 게 다 이상적으로 이런 것이 다 잘 돼 있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쓰레기통 모델은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합리 모델 너 미쳤냐면서 그게 아니고 이 보면 이렇게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지 멋대로 이렇게 각각 지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어때 우연하게 기회에 이렇게 뭐가 딱 이렇게 뭐가 좀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쓰레기통 모델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쓰레기통 모델도 약간 좀 이제 복사 시험이나 이런 데 좀 잘 나오니까 좀 이름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모델은 이제 집단 모델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집단이 있는데 집단들 사이에 이렇게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이제 그 모델이 바로 이제 집단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고요. 과정 모델인데 과정 모델은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적 그러니까 일련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보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일련의 그 정치적인 그 과정을 거친다. 즉 이제 정책은 일련의 정치적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이제 그 과정 모델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젠다를 설정하고 정책을 설정하고 정책을 정당화시키고 정책을 실시하고 평가하는 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식의 그 일련의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거친다고 보는 모델이 바로 과정 모델입니다. 그 이제, 이제 문제 파악을 이제 만약에 아까 이제 뭐 노숙 문제 경우에 이제 노숙 문제가 이제 거기서 파악을 하고 그럼 이제 그 이제 노숙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것을 이렇게 논쟁거리로 삼을 것인가 해서 그 삼으려고 하는 이제 주제 이제 그런 이제 목록 그러니까 삼으려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한 이제 목록 무슨 이제 의제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의제라 하는데요. 그 삼으려고 하는 그 의제에 대한 이제 목록을 바로 정하는 것이 바로 아젠다 설정이고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정책을 이제 정합니다. 정책을 정한 다음에 정책을 이제 정당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 정책을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홍보한다든지 또 이제 법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정책이 정당성을 지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책을 실제로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을 평가하는 이런 식의 이제 단계를 거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다음에 이제 제도 모델인데 제도 모델이라는 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제도적 산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도 모델에서는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제도가 즉 정부 기관이라는 제도가 그것을 이제 채택해 가지고 시행을 하여야지만 그때 이제 공공성을 지니는 공공 정책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이제 제도에 따른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제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하면은 그 이제 물론 앞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정책 결정에 그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정책 결정의 그 과정에 주목하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합리 모델하고 그 합리 모델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근데 뭐 쉽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점정 모델을 좀 잘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통 모델 그걸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 모델도 머리 복잡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뭐 그렇게 자세히 알아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또 이제 뭐 복수자 시험이나 그런 데서 또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또 까다롭게 출제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매주알 고주알은 알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장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 정책과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책에서 보면 이제 그 주체에 초점을 두는 모델로 이제 세 개를 제시했고 그 과정에 초점을 두는 모델로 8가지를 제시해서 총 보면 이제 11가지의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 외에도 보면은 그 정책 결정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그 사례를 가지고 한 가지 모델로 100%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모델이 어느 사례에는 이 모델이 더 많이 적용하고 이럴 경우에는 덜 적용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모델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이 100% 맞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